당신의 끝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열심히 붙잡았던 일이 아무 결과 없이 끝난 날,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가 어느 날 그냥 끝나버린 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날이 있잖아요. 그날의 감정 기억하시나요? 지금까지 한 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나는 결국 실패한 사람인가 싶고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마음이요.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자꾸 무너지는 것 같고 다시 시작하기엔 이미 너무 많이 잃은 것 같은 느낌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주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주에는 진짜로 사라지는 게 없거든요. 별 하나가 죽으면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우주로 흩어지고 수백만 년 후에 그 조각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별과 행성이 돼요. 지금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우주가 보기엔 그냥 재료가 되는 과정일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초당 3개의 별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초당 3개의 별이 죽고 있어요. 태어나는 수와 죽는 수가 거의 같아요. 우주는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끝과 시작을 같은 속도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죽는 별이 없으면 태어나는 별도 없다는 거예요. 별의 죽음이 새로운 별 탄생의 재료가 되거든요. 우주는 처음부터 끝을 낭비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신의 실패와 끝이 사실 사라진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무너짐이 사실 가장 중요한 재료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며.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반복해온 그 순환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주 어딘가에 가스와 먼지, 구름이 떠다니다가 서로 중력으로 끌어당기면서 뭉치기 시작해요.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뭉치고 압축되고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핵융합이 시작되면서 빛을 내기 시작해요. 그게 별이에요. 그런데 그 가스와 먼지, 구름이 어디서 왔냐면요. 이전에 죽은 별들의 잔해예요. 별이 죽으면서 흩어진 물질들이 떠돌다가 다시 뭉쳐서 새로운 별이 되는 거예요. 끝이 시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태양이 딱 그런 별이에요. 태양은 이 자리에 생겨난 첫 번째 별이 아니에요. 태양이 있는 이 자리에 그 이전에 살다가 죽은 별들이 적어도 2개 있었어요. 태양은 그 별들이 남긴 잔해로 만들어진 3세대 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 보는 그 태양이 사실 2번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별이라는 거예요. 끝 위에 끝을 쌓아 올려서 탄생한 별이요. 그리고 그 태양이 지금 우리에게 빛과 온기를 주고 있어요. 별 안에서는 핵융합이라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요.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되고 점점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별이 자기 안의 재료를 계속 변환시켜서 새로운 걸 만드는 과정이에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음 단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이미 변환이에요. 지금 당신 안에서도 그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태양이 3세대 별이라는 게 지구도 그 잔해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산도 바다도 공기도 다 그 이전 별들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당신도요. 당신은 적어도 2번의 죽음을 통과해온 물질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과 시작을 반복한 존재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지금 당신 몸 안에 있는 원소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우리 몸은 산소가 약 65%, 탄소가 약 18%, 수소가 약 10%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원소들이 전부 별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수십억 년 전에 살다가 죽은 별들이 폭발하면서 우주로 흩어놓은 원소들이 돌고 돌아서 지금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말 그대로 별의 잔해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특히 지금 당신 심장이 뛸 수 있게 해주는 혈액 속의 철분이요. 철은 아주 특별한 원소예요. 철은 일반적인 별의 핵융합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별이 초신성 폭발로 죽는 순간에만 만들어지는 원소예요. 쉽게 말하면 별이 폭발하면서 죽는 그 찰나에만 생겨나는 거예요. 당신 피 안에 흐르는 철분은 어딘가에 별이 폭발하면서 죽는 순간 만들어진 원소예요. 가장 극적인 끝이 만들어낸 물질이 지금 당신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우주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룬의 연구에서
큰 상실이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깊은 자기 이해, 더 강한 인간관계, 더 분명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고통이 끝이 아니라 변화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별의 죽음을 낭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내면도 고통을 낭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서 그 시간을 빨리 지워버리려 해요. 없었던 일처럼 묻어버리고 싶어 하죠. 근데 우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은 별의 잔해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걸 다음 별의 재료로 그대로 써요.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다음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겪어온 것들을 지우지 않아도 돼요. 그게 다음의 재료가 되거든요. 별이 죽을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태양처럼 작은 별은 조용히 바깥층을 불어내면서 아름다운 가스 구름을 남기고 천천히 식어가요.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은 초신성 폭발이라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죽어요. 조용한 끝이든 폭발적인 끝이든 둘 다 주변으로 물질을 흩어놓고 새로운 것의 재료가 된다는 건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 그 끝이 우주에서 낭비되는 법은 없어요. 당신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당신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끝이 뭐였나요? 관계의 끝, 꿈의 끝, 어떤 시절의 끝이요? 그 끝이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가 됐는지 지금 돌아보면 조금은 보이지 않나요? 우주의 순환에서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구간이 어딘지 아세요? 죽은 별의 잔해가 흩어진 다음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이 걸려요. 가스와 먼지가 너무 넓게 흩어져 있어서 중력이 그걸 다시 모으는데 그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 물질들은 그냥 우주를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 긴 떠도는 시간 자체가 모이는 과정이에요.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시간도 어쩌면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의 밝기가 얼마나 되냐면요. 순간적으로 그 별이 속한 은하 전체보다 밝게 빛나요. 수천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 전체 밝기를 혼자 뛰어넘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냥 은하 안의 별 하나였던 게 죽는 순간 우주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게 가슴에 닿지 않나요? 가장 극적인 끝이 가장 밝은 순간이기도 하다는 게요. 슈퍼노바 폭발로 흩어진 물질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그 물질들이 퍼져나가면서 주변의 가스 구름과 섞여요. 그러면 그 구름이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더 풍부한 재료가 돼요. 한 별의 죽음이 주변 별들의 탄생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실패가 당신 주변 누군가에게 어떤 재료를 흩어놓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에게서 배워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에서 더 많은 걸 가져가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에서 실패를 끝으로 보는 사람과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보는 사람은 이후 성취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게 밝혀졌어요. 실패를 재료로 보는 사람들은 같은 실패 앞에서도 다음 시도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요. 우주가 별의 죽음을 재료로 쓰는 것처럼 실패를 재료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다른 별을 만드는 거예요. 제임스 페네베이커 심리학자의 연구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글로 쓰거나 말로 꺼낸 사람들이 그것을 혼자 사귄 사람들보다 이후 삶의 만족도와 신체 면역 기능이 모두 높아졌다는 게 밝혀졌어요. 끝을 끝으로 덮어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꺼내서 재료로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이미 순환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가 죽은 별의 잔해를 우주 공간으로 흩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힘든 것을 꺼내야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혜성이 태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태양열에 의해 표면이 녹으면서 긴 꼬리가 생겨요. 그 꼬리가 바로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혜성의 빛이에요. 혜성은 자신의 몸이 녹아나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요. 뭔가 잃어가는 과정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무너지면서 겪은 그 시간들도 그 자체로 빛이었을 수 있어요. 아직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지금 당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당신 안에 남아있잖아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만든 감각, 그 시간이 준 눈, 그 상처가 키운 공감 능력이 지금도 당신 안에 있어요. 별이 죽으면서 흩어놓은 원소들이 새로운 별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당신의 끝도 지금 당신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주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요.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거예요. 138억 년 우주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어겨진 적 없는 법칙이에요. 당신이 쏟아부은 노력, 당신이 쌓은 시간, 당신이 겪어낸 고통도 다 에너지예요. 그게 사라질 수 없어요. 형태가 바뀔 뿐이에요. 당신의 끝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무언가의 재료가 되고 있어요. 우주는 지금도 순환하고 있어요. 어딘가의 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고 있고 어딘가의 성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 순환이 멈춘 적이 없어요. 당신의 순환도 멈추지 않아요. 지금 끝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 순환의 일부예요. 우주가 그걸 낭비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이 시간도 낭비되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 버텨온 시간들이 전부 지금의 당신을 만든 재료예요. 별이 핵융합을 통해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당신도 겪어온 것들을 통해 이전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 왔어요. 그게 보이지 않아도 당신 안에 분명히 쌓여 있어요. 오늘 이 순간도 그 재료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 다시 빛날 필요 없어요. 죽은 별의 잔해가 새로운 별이 되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리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모이는 중인 거예요. 우주가 그 과정을 서두른 적 없는 것처럼 당신도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당신은 끝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끝이든 그 끝을 통과해온 사람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단단한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이라는 가장 극적인 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당신 안에 생겨난 것들도 그 끝들을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당신을 지탱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직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당신의 끝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무언가의 재료가 되고 있어요.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증명해온 이 사실이 오늘 당신에게도 닿았으면 해요. 별이 죽어야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것처럼 끝이 있어야 시작이 생겨요. 그 순환 안에 당신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당신이 재료로 만들고 싶은 끝이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별빛이 될 수도 있어요. 우주가 죽은 별의 잔해를 혼자 쓰지 않고 우주 전체로 흩어놓는 것처럼 당신의 이야기도 여기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어요. 이 채널 우주 그리고 나는 우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당신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당신의 끝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걸 매번 우주를 통해 함께 확인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